안녕하십니까, 왕상환입니다. 한 민족에게 신화는 그 민족의 근원이자 특히 그 민족이 어려울 때는 동질성을 회복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오늘이 개천절인데요.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정배 원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원장님 요즘 건강하시죠? 아주 건강합니다. 예, 그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은 뭘까요?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끝없이 일을 하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원장님의 미소가 참 좋으신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한 이름이어서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하면 아마 금방 뇌리에 새겨졌던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예. 쭉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름을 불러오다가 2005년도에 한국과학중앙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국과학중앙연구원 하면 아직도 생소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정신문화연구원 하면 그 기관이구나 이렇게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 좀 전에 그 건강 유지의 비결로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 특히 최근에 들어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일까요? 국내적으로는 그것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핵심이 되는 기구가 한국학대학원이 있습니다. 네. 학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학대학원에서 한국학의 전문가를 우리가 양성을 합니다. 네, 한 200명쯤 되는데 한국 학생이 한 120명, 외국 학생이 한 80명. 그래서 교육을 시킵니다. 네. 내가 원장 취임한 이후에는 외국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서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자기 나라로 또는 해외로 보내자 하는 것이 제 방침입니다. 지금 한국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한국학이라고 하게 되면 범위가 넓으려면 한두 곳도 없이 넓을 것 같고요. 또 좁게 해석하면 상당히 좁을 것도 같은데 원장님께서 보시는 한국학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사회자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한국학을 협의로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문사철이 되겠습니다. 예. 문사철이 뭐냐? 문학, 역사, 철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중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때 문사철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뼈대가 됩니다. 예. 협의로 할 때는 우리나라도 문사철이 한국학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나 해외 나가서 석박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한국학을 공부한다 할 때 볼 때 코리안 스타디스, 한국학인데 거기에 보면은 문사철은 많이 빠져 있고 현재 한국 사회, 현재 한국 문화 또는 현재 한국 인류학 또는 예를 들어서 법학 네.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따로따로 방치를 하면은 한국학이 뭐냐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문사철을 강조하는 분과 현재 학문 사회과학 하는 분들과 종종 충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합해서 융합을 해서 문사철은 사람의 등뼈 같은 역할을 쭉 하고 그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학, 통일 등등 현재의 모든 한국의 모든 문화는 여기와 연관이 되는 문화다. 네. 역사다. 그렇게 해서 이거와 현재 것을 통합하는 이것이 한국학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것이요. 사실 정치를 하든 법률을 하든 또는 의학을 하든 그 근본은 문사철, 인문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인문학의 중요성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질문을 바꾸어서요. 네. 오늘이 개천절입니다. 그 개천절의 의미, 특히 원장님한테는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천절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민족이 나라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행복한 게 아닙니다. 또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항일 운동을 하고 그 아주 고생 끝에 또 많은 선열들의 희생 끝에 국민들의 지원 속에 광복을 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네. 이게 모두가 자기 국가, 자기 민족을 기본으로 해서 안으로도 발전시키고 밖으로도 인류와 함께 더불어 살자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 바로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우리 역사의 의미를 끝없이 지금까지 이어오자는 뜻이에요. 네. 어느 시기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고 어느 시기에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계속 가는 한은 민족의 공동체로서의 존중할 만한 인물이 있고 존중할 만한 사회가 있었다. 그것이 쭉 오면서 지금의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천절은 어느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끝없이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문화유산이자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도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대학에 계셨습니다만 요즘 젊은 층들의 모습을 보면 그 개천절의 의미를 좀 뭐랄까요? 좀 무관심하달까요? 별로 그렇게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꼭 우리가 젊은 학도들을 또는 젊은이들을 탓하는 것만은 아니고 예. 그건 우리 정부 또 학문하는 역사하는 분 모두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문제는 뒤에도 다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군의 건국 이 문제를 너무 소홀히들 하고 있어요. 국가가 어려울 때 과거 우리가 항상 단군을 내세워서 민족이 통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고려 때만 필요했던 게 아니고 나라를 잃었던 광복 시기에 항일운동 시기에 더더구나 단군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민족이 단합을 하자. 네. 민족이 단합을 안 하면은 어느 나라가 어느 국가가 발전을 합니까? 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합을 하니까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심체에는 단군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